왜 정현이로만 하라고 했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거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음 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그런 것들을 딜레마라고 하죠. 결국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했던 만큼 하자라고 말하면서 편을 모은 거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올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나 금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공정한 과정을 좋아할까 아니면 공정해 보이는 결과를 좋아할까라는 과정에 현재 판매량을 끌고 싶어하는 이병헌과 또 지도권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장동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김두한과 또 저희 팀의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서초동에서 일어났었는데요. 투표 박스를 열지 말라고 하는 싸움이었어요. 어차피 열어봐 여기는 박정희네만 집어넣고 여기는 우리만 집어넣은 게 맞으니까 너무 신분증을 확실하게 하였고 돈을 주면서 했기 때문에 불정고래 아니냐 그랬더니 이영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뚱뚱한 큰아들에겐 과자를 2개 줬고 마른 작은아들에겐 과자를 1개 주는 게 공정할까? 아니면 똑같이 하나씩 주는 게 공정할까? 언니 나는 언니한테 이걸 말해. 언니는 가끔 누가 더 좋으면 2개를 주고 못해준 사람한테 하나를 주지만 겪은 사람은 참 되게 기분 나쁘거든? 근데 나는 언니가 서태지한테 공정하게 줬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박경님이 나도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서태지 동생하고 양혜석이 형제라고 했을 때 똑같이 500원, 500원, 2,000원, 2,000원 주었어요. 그렇지만 둘 중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해줬고 나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줬으니까 밥 해준 은경이한테 3만 원을 주었고요. 얘네들한테 1,000원, 1,000원 주고 2,000원, 2,000원 동생을 더 주라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동생이기에 언니한테 더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렇게 서태진 거 알아보고 가식은 떨었는데 우리한테는 안 그랬어 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저한테 과자를 줬던 사람한테 하나 더 삐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주지 않았던 애들한테도 하나 줬어요. 평소 우린 딜레마적 그럼 뒤에서 줘야 돼. 그냥 뒤에서 이렇게 숨겨주자. 네, 그런 것보다 대놓고 주는 게 제 성격에는 맞아요. 저한테 줄 때도 대놓고 주세요. 우린 딜레마 상황을 왕왕 경험한다. 딸에게 서울대만 들어가 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 그 다음은 내 멋대로 살아라 라고 했더니 막상 서울대에 들어간 딸 머리를 미친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클럽 죽순이가 되어 집에도 잘 안 들어올 때 아빠가 처리하게 되는 상황은 딜레마이고 너는 언니 핑크색 같이 머리 염색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또라이 같아. 걔 닮았어. 설애가 핑크색으로 염색하긴 했지만 나는 아니지만 걔 닮았다고 하니까 네가 더 뚱땡이 같이 느껴져. 내가 햇볕 정책의 산증인이라며 북한의 호의적인 인사함을 자처해온 국회의원인 사람인데 북한은 사람이라고 나를 놀리며 단거리 미사일 훈련을 살짝 비판한 뒤 미사일이나 쏘고 다니지 여길 왜 왔어 이런 뒤 북쪽으로나 가라고 나한테 얘기했다. 설때 낀 혓바닥을 마구 놀려대면 이러며 구린내를 풍기었다. 냄새나 저런 애들. 저한테 이랬습니다. 창조적인 비난을 받은 상황도 딜레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한 직업에서 범죄 조직을 소탕하려 조직 인근의 통닭집을 위장 개업한 형사들이 장사가 너무 잘 돼. 형사 때려치워야 하나? 고민에 빠져서 언니는 그만둔 거야. 그 형사. 이제 형사라고 하지 마. 빠지는 것도 딜레마이며 잠재력 있는 미래에 인재를 뽑겠다는 대입수시 모습도 언니는 거짓말이야. 부모 잘 둬서 찬란한 스펙을 쌓은 그 얘기도 언니 가족 없어. 들이 들어가는 상황이 얘기를 해서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 내 집까지 가서 엄마도 봤는데 저런 소리라니 상황도 역시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사에도 딜레마가 있었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잉클레이브에는 키가 땅콩만 하고 생기기도 못생긴 악당. 고등학교 때 나를 땅콩만 하라고 지어봐왔던 그 남자나 잘 찾아봐. 언니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난 그 뚱땡이가 네가 맞고 신도림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등장했는데 이 있어 보이는 이 이름을 가진 악당의 세계 정복을 꿈꾸는 연유가 참으로 설득력 있는 데다 또 철학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한 소리죠. 저한테 그 땅콩만 하라고 했던 애가 누군지는 알아봐 라고 했는데 이 형제가 신도림이었었는데 있어 보이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전복
먹고 체한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연휴 꺼져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어린 시절 탁월한 과학 지식의 자체 개발로 캐프츠를 신고 미스터 인클레이브를 도시와 지구를 지키려 했어요. 저는. 하지만 인클레이브로부터 개무시를 당하자 한을 품고 악당으로 돌변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년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소리죠. 신도롬은 인클레이브에게 외칩니다. 너처럼 타고난 청소년 없이도 난 스스로 해냈어. 사람들에게 진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는 심리로 다 때려 눕혔습니다. 내 발명품을 사람에게 파는 거야. 네가 내 발명품을 비웃었지만 난 그래도 사람들한테 다 팔 거야. 그딴 공부 필요 없지만 난 그래도 하려고 하면서 쌓았습니다. 이 얼마나 비전 있고 사리분별 충만한 악당 출변 변이란 말입니까? 얼마나 충만한 나 자신에게 있어 사리분별 있게 그년을 잘 때려줬는지 저에게 칭찬하였다 이 소리입니다. 금수저 영웅이 사라지고 금수저 들고 까불지 말라고 했었어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 균등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클레이브를 없애고 제가 금수저 출신의 공부라고 했는데 그 금수저를 없애고 공부를 하였는데도 인클레이브 더블이라고 하는 가족과 가족이 머리를 부대찌게 해서 이집트탄 공부를 했다면서 저를 계속 탄원서했어요. 신세계를 만들려는 이놈의 과연선이 악인가? 네 머리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계속 재확인하고 물어보고 네 손맛이 맞는지 조사하면 너의 정의에서는 언니도 부딪히게 하면 안 했다고 고백을 할 거야. 안 그래? 나도 재능이 있지만 공부는 못했어. 근데 우리는 축구선수를 얘기한 건데 이제 공만 잘 차는 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와 법 사이에서도 이런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자기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달리기 선수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달리기 선수 하는 애들하고 초하고 나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달려보자 무조건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 일반인과 어떻게 맨날 달리기 시합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영자가 연예인이라고 해서 제가 이영자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영자가 달리기를 잘한다면 제가 꼭 가서 달리기를 해줘야 합니까? 찾아왔을 때 제가 달리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달리기 선수로 났었을 때 저랑 설 수 있는 존재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언니는 그 선부터 올라서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했었을 때 정정당당하다면 네가 나한테 금수저 끼고 잘난 척하지 말라 그랬으면 은수저 낀 것 같은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대접이 정당하게 은수저가 낫냐 금수저가 낫냐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낫냐 나무 젓가락이 낫냐 플라스틱 숟가락이 낫냐 뭐 그건 다 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숟가락은 숟가락이고 기분은 기분일 뿐 그냥 숟가락은 숟가락이에요. 기분만 틀릴 뿐. 안 그렇습니까? 돈이 있는다고 또 금숟가락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돈이 있다고 해서 나만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참 그것도 딜레마입니다. 나를 싫어하고 있었던 게 맞는 거죠.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네. 근데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가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참 내가 좋아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콩이 돼서 나한테 다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난 참 그래. 좋아한다고 말 안 해도 좋아한다는 소리 많이 듣는 나 같은 사람도 있어. 그건 돈이야. 소공녀는 망했어.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 애는 데리고 나가고 화해는 하고 나갔어. 안 그래? 그럼 너는 나 가난해지면 무시하는 애가 맞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때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걔가 나한테 탄원서를 읽어서 금수저 그리고 금보자기 참 그거 명목은 없습니다. 편드는 거는 맞지만 편들어 달라니까 하지만 언니가 나한테 의원 자리 하나 내주기 전에는 다들 의원 자리 없이 자격증 없이 하는 건데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입장으로 편들 수 있겠냐고 말했어요. 그럼 네가 100자리를 얻어진대. 그럼 뭘 해낼 수 있는데? 나는 원래 의원인 내 친구들과 그냥 하려고. 내가 원래 의원이니까. 지금 샌드 돌렸죠. 김윤석은 우여곡절 끝에 자기 종업원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하정운을 응징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이때 시나리오를 씁니다. 보고 나면 사흘 동안 찝찝해 출근하기가 싫어지는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김윤석이야말로 딜레마 인물입니다. 법을 수호하며 먹고 사는 직업인 형사를 하다 지금은 법을 어기고 먹고 사는 포주 창업을 한 김윤석은 우여곡절 끝에 자기 종업원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하정운을 응징합니다. 이런 격이죠.
저는 그자를 이렇게 봤습니다. 나를 응징하고 있다. 나쁜 놈이 훨씬 더 나쁜 놈이 추적해 속 시원히 패버리는 모습에서 나쁜 놈이 은근히 나쁘지 않은 놈, 아니 좋은 놈, 아니 정의로운 놈처럼 보이기도 하는 딜레마가 바로 이 영화가 품은 수준 높은 장난인 것이다. 영화 같은 이야기하고 앉아있네. 네가 가르치고 있는 애가 나쁜 놈이라면 네가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왜 그 싸움을 나로 돌리는지, 나를 더 나쁜 애로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라고 말했어요. 언니가 와서 둘이 싸우는 거야.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자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해서 정리되는 건 아니고 그들도 싸우다 화합해서 그들 둘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둘이 저를 좋아해서 결혼하자고 합니까? 제가 분명히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공정 과정이 를 좋아할까요? 그들이? 내가 하라고 한다고 보이는 결과를 좋아할까요? 다 하라고 하는 대로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내 탓이 아닌데도 너는 더 훨씬 나쁜 애야. 나한테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응징해서 싸움을 정리하려고 그랬어. 근데 나는 기사를 쓰러 갔을 뿐 싸움을 우연히 봤는데 네가 나한테 나쁜 애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네가 이상한 애다 생각하고 딜레마야. 바로 이 영화가 품은 수준 높은 장난이죠. 이런 의미에서 왼쪽 샌드 또 눌렀죠. 얼굴 주기 싫어. 언니 배트맨도 알아. 안 그래? 그래서 좀 또라이 기질은 있어서 하면서 세 개의 손가락을 보여줬어요. 배트맨이야말로 딜레마적인 인물 아닐까요? 그럼? 지금 여기서 왜 배트맨이 나옵니까? 억만장자인 그는 밤이면 박쥐 옷을 입고 악당들을 처단하지만 사회 야성권을 자처하는 배트맨의 이런 샌드 하면서 못 읽게 하네 쌍년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읽지, 내가 나가서 읽어주면 안 돼? 안 돼 꺼져. 이런 사적 행위를 정착범에 의거하지 않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언니는 배트맨을 알아. 배트맨이야말로 언니는 이래요. 영화는 수준 높았는데 배트맨이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뽀가 나온대요? 그런 상황에 배트맨이 왜 나옵니까? 그랬더니 언니는 배트맨이 누군지를 알아. 그것도 남 싸우는데 저한테 그렇게 한심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엄마한 잔자인 그는 나는 너 언니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안 그래? 정선이가 그래서 그래요. 엉망장자인 그는 밤이면 박쥐 옷을 입고 악당들을 처단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적 행위는 정착법에 의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불법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배트맨을 응원하죠. 네, 불행히도 법과 정의가 충돌하는 딜레마적인 상황이 온다면 정의가 법을 어겼으면 하는 불온한 희망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이죠. 법이 우리에게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땐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언니보다는 그래서 법을 지킨다라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고 말하는 사람은 한 대 때려주고 싶어진다.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더니 한 대 때려주고 싶다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딜레마죠. 나쁜 놈,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얘네들을 나쁜 놈이라 그래놓고 내 탓으로 돌리니까 네가 더 나쁜 놈인데 옆에 있었던 그 기집애는 더 나쁜 놈이네? 왜 내가 배트맨이라면서 말론을 적어? 내가 뭘 했길래? 전승보 별장 국가가 책임져라. 제가 이것도 고발했고요. 네가 했던 말. 직원 채용 교육 확대해야. 이것도 고발했고요. 자영업자에 위한 대책 마련하라고. 이거 세 개 하기 전에는 언니 대통령 못 떠져. 왜? 전승보 병장 국가가 책임져라. 군입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걔가 한 내용입니다. 21일 동아일보의 훈련병 시절 군용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대요. 이영자 얘기입니다. 계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가슴 부위 아래 전체가 마비된 채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전승보 병장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자기는 먹먹했대요.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달 10일 저녁 일이었는데 민간인 신분이 되면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해.
전역을 6개월 연기했으며 6개월 뒤엔 추가 전역 연장을 할 수 없어 제대 후 닥칠 일들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이게 나라인가 싶었대요. 군복무 중인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전투력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 훈련을 받거나 실전에 투입되어 다쳐도 나라를 병사를 끝까지 샌드 3번 눌렀지. 침도 많이 고이고 제대로 읽지 마. 병사들을 끝까지 책임질 영자가 와 있죠.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영자가 신문 보도를 해서 전승보라고 가명해서 입대를 했는데요. 병장이 자기 자신이 다쳤습니다. 한때 연예인 하다가 잠깐 병장이라고 해서 방에 들어갔죠. 대상 받고 싶다고. 샌드죠, 왼쪽. 그래서 그런데 제가 군대 간 거 보고 따라 들어왔어요. 너무 맛있어. 근데 훈련병은 저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군용버스를 타고 가는데 계곡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가슴 부위를 전체가 마비된 채 지금까지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버스가 흔들려서 옆으로 넘어졌는데 다 같이 다쳤었는데 제가 가슴 부위가 아파서 마비된 것 같은 기분이었대요. 먹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날 10일 저녁일이었는데 민간인 신분이 되면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을 연기했대요. 근데 내가 제대해도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언니가 나한테 좀 줘. 언니가 나라 대장이라며 저한테 이랬습니다. 추가 전역 연장을 할 수가 없이 제대 후 닥칠 일들이 걱정된다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돈이 없다는 거죠. 기사를 읽고 이게 나라인가 싶었대요. 자기가 전승보 병장이라면서 기사도 올렸는데 사람들이 돈을 걷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의 사기 저하로 전투력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인데도 내가 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건데도 돈을 주지 않을 거냐 하면서 직원 채용을 하려면 더 손정현이 공부를 해야 된다면서 또 한 번 신문 보도를 합니다. 신현준과 같이 냈죠. 김영락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냈습니다. 누구죠? 안채환이죠. 네. 신문부에 있었죠.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 훈련을 받거나 실전에 투입되어 다쳐도 나라는 병사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병거차에서는 영자가 속으로 사실 하나도 안 다쳤는데 돈이 600만 원씩밖에 안 줘서 내가 연예인인데 6,600을 정도는 줘야 되는데 정유린이랑 똑같이 안 줘서 기분 나빠서 그랬대요. 이 같은 일을 반복되면 과연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하겠습니까? 나라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정확하게 똑같이 줘야지 어떻게 누구를 더 줍니까? 대통령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500만 원 월급 아니면 우리가 승낙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되게 소중해서 대통령 500만 원 아니면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정유련이가 6,600원이나 받아갔어요. 근데 저한테 600만 원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거죠. 저는 그래도 직위 사이가 맞아서 보험도 많이 들어나서 제가 더 받아가야 되는 게 맞고 자기는 지금처럼 국민보험이 맞고요. 저는 연금보험이 맞습니다. 씨발려나. 나는 돈 내고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단 말이지. 욕을 한다는 게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 국민이 군복무 중 다친 병사의 세금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준다고 욕을 하겠는가. 우린 돈 주면 욕을 안 할 건데 주지 않아서 나도 600만 원 줬어요. 세금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준다고 욕을 하지 않겠는가. 아무도 없다. 돈 더 줘야 된다. 손정현이 줬었어야 된다. 적어도 판잣집 사람이니까 네가 받은 돈으로 나눠 썼어야 된다. 우리가 수여하기로 그랬다면 연예인 통장이 전부 다 나란히 100만 원밖에 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야. 지금 나는 하지도 않는데 너한테 줘야 돼? 당장 너도 100만 원씩 쓴다 해도 거짓말하면서 100억 먹는다며. 그럼 다 같이 100억인가? 꼭 그래야 되는 거잖아. 너부터도 그러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한테 그걸 얘기하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뜯어먹는 정신이죠. 정권이 왜 침묵을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부디 전 병장 문제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주길 바란다. 왜? 이게 뭐죠? 저도 병장인데요. 다 줘야지 똑같이 안 줬다고 하면서 저하고 사이 나빠졌던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한 거죠. 저는 말뚝박은 장군이고요. 얘는 그냥 일반 군인입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지금 또 나왔죠. 404호.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는 30대 청년입니다. 1인 기업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됐는데요. 언니하고 홈쇼핑 포장하는 사업을 같이 알바로 1260만 원에 시작했어요. 불확실성이 컸지만 그래도 언니 매상이 꾸준하지 않아 불확실했지만 그래도 신념과 비전을 갖고 임해 사업은 궤도가 오른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신념 끝까지 해내는 신념도 있고 빼돌린 택배고 우리가 빼돌려도 끝까지 자기 걸로 책임져서 주려는 신념과 사업의 궤도는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비즈니스가 확장되어 첫 직원을 고용하려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이 회사 나 줘. 내 밑으로 애들 2개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싫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첫 직원이니까 내가 사장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인 4대 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 곳은 오직 인터넷. 언니는 오직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만 알아보는 수작거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포털 사이트 뿐이기 때문이다. 가서 알아봐야지 이렇게만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정보는 많지도 믿을 만한 내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답답할 따름입니다. 나는 가서 3시간 4시간을 붙들어 놓고 물어봐. 창업진흥원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나와 같은 애로사항을 가진 사업가들을 위한 재반 교육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언니는 창업진흥원을 가서 사업을 항상 해야 되는 것 같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배워서 사람을 들여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가 뭐라고 사업이 좀 잘 되면 알바 구하면서 구하는 게 굉장히 재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업진흥원은 지원금을 받을 때 가는 거고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을 하는데 노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부에 가 있는 일을 하겠다고 기다리는 일당 사람들을 만나는 데가 고용노동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 홈쇼핑을 한다고 해서 창업을 하러 갈 지원금을 받으러 갈 이유가 없고요. 또 일당 노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 건축 노동 일당 하시는 분들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인터넷 홈쇼핑에서 알바하는 사람은 뭘로 구해요? 그러니까 공장하는 언니들처럼 하고 싶으면 오는 건데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대학 안 나와도 일은 시키고 싶은 건데 자격증은 같이 공부해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따도 되고 중학교만 나와도 따도 되고 검정고시 해도 되는 건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사회학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 사업을 위한 재반 교육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항상 나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창업진흥원에 가야 되는 거고 고용노동부에 가가지고 언니 거기서 좀 배우고 와야 되는데 언니 마음대로 사업하는 게 맞아. 아니야? 그래도 나는 미국에서 공부한 CEO 자격증, 사장 자격증이라는 게 있고 학세가 경제부가 아니라 노동부가 아니라 다 갖고 앉아있는데 내가 진행해도 되지 왜 아니야. 난 아닌 것 같아 언니. 이 같은 교육이 있다 해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으면 좋다. 언니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강유미처럼 뚱뚱하게 잡으면 자기 일이 순차되길래 나는 이렇게 기사를 남기고 언니를 좀 까면 애들이 해 하길래 그냥 깐 건데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정보가 많아지면 정부에서 바라는 청년 창업도 덩달아 활성화되지 않냐 하면서 신현준이라고 내면서 얘가 명현이가 맞아 언니 명현인 줄 몰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위한 대책 마련. 서울 강남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니가 고깃집을 다시 하나 운영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매출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 줄어 있었고 주변 점포들을 공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가계부를 막 뺏어서 봤는데 생각보다 가계부에 돈이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3년 이상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언니 가계부 좀 써 하고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가장 힘든 부분은 임차료의 임금입니다. 언니 임대차 계약서 어딨어? 임대차 계약서 갖고 와. 언니 이런 거 없이 장사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임대차 보호비라는 게 있어. 임대차하는 입장에서 상가 주인은 법적 상한선에서 맞춰 올려도 부담이 돼.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딜레마네? 남의 가게 먹으러 와가지고 가계부 보더니 임대차 계약서를 찾아? 그거 다 정지훈이라고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가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가값도 올릴 수도 없지만 너한테 막 보여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냈던 권리금 인상 받은 것 또한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비가 상승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주 40시간 미만으로 고용해 주휴 수당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1인 40시간 이상 하지도 못할 정도로 붐볐습니다. 단가를 낮춰서 그렇다고 음식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인기지만 유통망 확보를 통해 단가를 낮추면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지적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가격이 올리는 것보다 가격이 낮아서인데 그래도 언니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유통망도 있으니까 단가를 낮추면 되지 않겠냐. 무슨 소리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음식점도 뜯어보고 놓고 보면 상상이 이상 월세 얼마야? 인건비 등을 내고 있어 마진이 적다. 언니 인건비 얼마씩 주는데? 내가 언니하고 가까운 사람이잖아.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제적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 맞다.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 맞다. 난 너하고 그런 경쟁 시장을 이거하진 않았어. 그건 상대방이고 네가 나를 라이벌로 얘기했는데 내 가게에서 내가 일하지 마. 하지만 정부에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이때 바로 정부는 그럼 내가 언니 라이벌이라고 고깃집을 차릴게 하면서 차렸죠. 구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보인다. 김동인 야구 감독이었죠. 야구 같이 합니다. 왜 이렇게 허리를 들어? 뒤로 뚝 빼. 너 내일켰지? 하면서 뚝 찌고 갔죠. 그럼 누구야? 악한 수준입니까? 정주요? 나라며 그게 나라며 너 맞잖아. 지금까지 걸린 건 너 아니야? 그럼 판결 받은 것까지는 너가 맞는 새로운 거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어디 허리 뒤척주 맞으면서 나를 너무 여기서나 지금 맞았지? 여기 그건 누구야? 세븐이 잡혀서 지금 맞았어. 그 정주인이 시급하게 해서 제 등하고 허리를 누르는 거예요. 정인이요 저리 우리가 팔이 자빠져고 파리처럼 했나 보죠. 그것도 얘기해야죠. 머리 정현이로 머리 체인지 CC 낮에 그래서 핑크색 입고 나왔나 봐요. 우리가 선미 그러면서 롯데마트 앞에서 수영이가 거기 앉아 있었나 보죠. 네, 앉아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정현이 내 머리 갖고 와. 그랬는데 제가 안 감았죠. 그때 안 감았으면 머리 끝에 확 잡아당기면서 안 감았어 씨발이야 개지랄을 세 번이 했대요. 근데 저거 누구냐 정인이 어땠다니까 머리가 한 몸큼 빠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수혁이는 네 편이잖아. 딱지가 비듬이라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빗딱지가 이제 핀셋으로 머리 꽂아가지고 다친 이거는 이수영 거라면서 이렇게 해서 피가 머리에서 터졌어. 실제로. 이제 미국으로 꺼지라고. 미국 사람 맞으면 미국으로 꺼지라고. 출생 시민권은 거기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꺼지라고 할 때마다 꺼질 것 같습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조국이 그래도 언니는 내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언니 편을 들지. 왜 그때 내 얘기 그때 얘기냐? 잘 되려고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더라. 잘 되려고. 저탱이 또 하고 뚱치. 내가 안 맞은 줄 알지? 뚱치. 누가 지금? 지금 세상이지. 왜 이렇게 샌드를 찍어줘 또. 내가 너 건담원 내가 너지. 그냥 희성으로 꺼져. 소망은 이루어지고 재물도 들어옵니다. 날짜인데 재물 들어올 일 없는데. 얼굴 엄청 커졌죠. 그래서 얼굴 40cm짜리 휘성이 10cm만 달라니까 지금 얼굴이 위였다 내렸다 얼마나 제가 고생스럽습니까? 보험 받으면 되지.
너는 그냥 아파도 받으면 그만이야? 아니 무슨 그만이야. 아 모르겠다. 많이 투자했는데 저기 화재에 진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자 역세권 오목교역 신갈로 아니요 동아기획 신갈로 오목교역 이거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인천에 있었던 루원시티 우리 용인이죠. 네. 그리고 선정되었어요. 운정역에 있는 거 교통호재 이 건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남이죠. 아남팀 그리고 아산팀 이거는 또 인터넷팀 네. 그리고 이거는 드라마 아줌마들 많이 보는 드라마 시티팀 또 이거는 또 우리 아울렛 추가 네, 타운지 직원 아파트죠. 그리고 이거는 제 연예기획사 기획하고 있는 천억대 건물 예상가입니다. 이 정도 투자였습니다. 여기 신노의 노선길 곁에 빈대 직원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용평로 목동처럼 평화롭고 공부 잘하는 동네로 배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신갈동 구갈까지 공부 잘하는 동네로 뽑혀서요. 아마 지역사회 8학군이 배정이 되면 아마 개발지구가 멋져지지 않냐 상상하시는 여러분의 그 목동 대표 명문학교 학품축어 여기를 도약해서 이번에 추가 투자하도록 약속한 바입니다. 이번에 디자인한 게 하나도 없다고 놀렸는데요. 이 시즌 Q1부에서 이 Q 시즌 했고요. 이렇게 입는 옷을 디자인했고요. 구찌에서 가방 이거를 디자인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참여했습니다. 이걸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네, 이 가방을 했고요. 전에 있었던 거하고 뭐가 틀리냐? 라인 가죽이 틀리고요. 허리띠도 있고요. 꽃 원피스 소매가 아예 이렇게 레이어에서 겹쳐서 입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또 후드 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디자인해서 이번에도 가을 워커에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수석 디자인분께서 해주실 거예요. 리허설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라인업에서 가을 워커를 이것을 지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츠를 좋아한다면 대한민국의 스타일 그리고 부츠가 만약 없으면 스타킹 스타일이라고 여러 가지 가방과 참여 안 한다고 놀았다 근데 가방 몇 가지 색을 예정 자두 핑크 계열이고요. 롤리세이 이렇게 이렇게 밀리는 꺾을거자 밀리는 소재입니다.